우리나라 국운 10월달 운세예요. 다시 읽는 거예요. 그딴 짓 하면은 또 제가 또 다시 읽어요. 같은 주제로. 한학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10월달에. 이 카드가 한학자 카드였어요. 이게 그때 제가 볼 때 누굴까 계속 누굴까 그랬었죠. 이 사람이 그렇게 나오려고 그렇게 그 카드가 3년간을 나왔던 거예요. 유경호 카드하고. 이거는 최은순이에요. 최은순. 제가 점성학으로도 봤어요. 점성학으로도 봤는데 제일 중요한 행성들이 뭐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각도에 따라 중요해지죠. 플루토는 어퀘어리어스의 1도 각도로 있으면서 문제가 뭐냐, 10월 13일 날 스테이셔너리 디렉트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아우터 플래닛들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뒤로 간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직진을 한다든지 이러면 큰일이 터져 나와요. 항상 그래요. 근데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리오 자리로 1도 각도를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이때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뜻하겠죠. 안보라든지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이때 10월 13일 전후로 해서. 이건 하루만 딱 그런 게 아니고 앞, 뒤 며칠씩 그렇게 돼요. 그리고 토성이 파이시스에서 레트로그레이드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역행하는 순간인데 압박이 계속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25도, 27도 위치죠. 버거 자리에서 이것도 역시 좋지 않은 위치예요. 이런 것들은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이 뭔가가 실패한다든지 누군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또는 노동자들이 뭔가 들고 일어난다든지 약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왕성은 위치가 1도 각도로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지테리우스와 1도 각도로 아주 좋지 않은 각도가 돼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갑자기 터진다든지 돌발적인 외교 사건이 터진다든지 이것은 중국도 관련돼 있을 수 있지만 북한도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북한하고도 문제가 터진다든지 뭔가 뜻하지 않은 뉴스, 뜻하지 않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 외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넵튠이 지금 현재 거의 에너레릭이 아니고 이거는 거의 1도 각도예요. 1도 less than 1 degree예요. 물고기 자리와 파이시스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성과 수성 자리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숨겨진 함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거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조심해야 된다. 블랙락도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블랙락을 추천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그냥 가셨을까요? 뭐 그랬다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블랙락을 추천을 했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 리딩을 어제가 아니지 며칠 전에 했을 때 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가 덕을 보질 못해요. 다 피해를 봐요. 피해를 보고 좋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조약이나 협정이나 이런 것들에 숨겨져 있는 함정이 있고
또 외교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주피터가 15도 각도 위치인데 이거는 외교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주피터가 더 크게 시끄러운 걸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문제점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10월달 역시도 쉽게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것까지 올렸던 거를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1일부터 7일은 플루토하고 유라너스의 문제점 때문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 생기고 잘 풀리지 않고 또 우리한테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10월 11일서부터 15일 사이는 명왕성이 역행을 하다가 플루토의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날이 돼요. 이거는 다른 나라도 아주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사실은 명왕성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별이죠. 평균 죄송합니다. 246년. 그런데 이 행성이 앞으로 가거나 갑자기 멈춰 있다가 갑자기 뒤로 가거나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뜻하는 어퀘리어스는 혁명적인 자리예요. 혁명. 물론 플루토 그 자체도 레볼루션이에요. 사실은 유라너스도 레볼루션, 또 어퀘리어스 자리도 레볼루션이에요. 과학과도 관련되어 있고 AI에 관련된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해킹이 있다든지 네트워크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시스템이 브레이크다운이 된다든지 이것은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플루토가 1도 각도로 간다는 것은 온 세계에 이제 이 앞으로 전 세계가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그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제가 10월, 11월, 12월 달은 어마어마한 인류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우리가 전환점에 다다르게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AI가 마구 지금 성행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개벽적인 개혁이 팍 하고 터져나온다든지 규칙이 생긴다든지 토성의 영향으로 아니면은 어떤 뭔가가 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때가 하루만 딱 그런 게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어떤 변동이 좀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떤 진실이 펑 하고 터져나오든지 어쩌면은 굉장히 큰 억만장자도 될 수 있겠죠. 구글도 될 수 있어요. 통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국가가 갑자기 어떤 타겟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명왕성은 파워예요. 파워, 권력, 알력 싸움 이런 걸 뜻하는데 물병자리가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면은 갑자기 누군가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힘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어떤 사건이 나온다든지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 어택도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어요. 해킹 지금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죠. 사이버 어택이 있다든지 또 뭔가 망가진다든지 해킹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갑자기 작동이 안 되고 블랙아웃이 온다든지 전기가 다 나가버린다든지 인터넷이 확 하고 다 그냥 딱 멈춰버린다든지 전쟁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좀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점성학 할 때 다시 길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역시 정부의 이 리더십에 대한 어떤 문제가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라든지 사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시끄럽고 부딪힐 수 있어요. 외교나 무역적으로 보면 반도체 무역 관세 타리프 같은 데서 어떤 돌발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10월달 중반이 넘어가야 돼요. 조금 안정이 될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까지는 천왕성하고 해왕성 영향으로 모두가 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이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해킹이 터진다든지,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문제가 터진다든지. 우리나라는 돈을 너무 많이 펐었어요. 전 정권이 너무 많이 털었어가지고 IMF의 리스크가 조금씩 항상 이렇게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그걸 막기 위해서.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일만 너무너무 많이 해요. 혜택 보는 건 거의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완전히 청소하는,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될 거예요. 두고 보시면 알아요. 저는 이거를 옛날부터 리딩 하면서부터 반드시 이 사람이 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도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10월 달도. 지금 민주당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못하고 있고 자꾸 시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터져나와요. 이게 당대표를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있는 대로 힘을 합쳐서 딱 통일이 돼야 돼요. 대통령의 마음과. 그런데 다 삐걱 여기서 삐걱 저기서 삐걱 다 스스로 다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서영교 의원도 지금 문제 생겨나왔죠. 그분을 누군가가 함정을 팠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요새. 또 외교는 동맹을 이제는 미국에서 멀어져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더 이상 기대를, 민주당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큰 변화 없어요. 제가 내년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도. 제가 다 자료를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믿으면 안 돼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우리는 외교를 조정을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이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잘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털어먹었기 때문에 힘들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조금 올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 기후도 굉장히 나쁜, 갑작스러운 폭우가 온다든지 돌풍이 온다든지 교통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제가 제미나이를 천왕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태풍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10월 초에. 중반에도 넵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발이 묶일 수가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10월 후반에는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져서 뭐 사람들이 추워진다든지 갑자기. 그런데 지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때. 왜냐하면 항상 플루로 유라너스는 원전도 되지만 지진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경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도 못하게 최대한 끌어모아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해외 국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 이런 그리고 국민들한테 돈을 좀 줄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좀 또 어떻게 도와주는 너무 힘드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마음이 너무 좀 안쓰러워요. 이게 다 너무 많이 털렸어요. 진짜 3년간 너무 많이 털려서 지금 나오는 것마다 제가 뉴스를 안 듣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고 뭐를 하고자 해도 너무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힘든. 그래서 민주당이라도 좀 힘을 쫙 합쳐서 대통령과 마음을 맞춰서 행보를 딱딱딱 이렇게 해주면 일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발목 거는 사람들만 근데 그게 희한하게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국힘당 국회의원들 빼고 나면 오히려 보수에 있던 그냥 국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돌아섰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정성스럽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쪽을 보면 국회의원 쪽은 제가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분들도 아직 있는데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편을 갈라놓고 패를 갈라놓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리고 제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몇 달을 했어요. 조심해야 된다. 엉뚱하게 끌고 가서 당신들을 해칠 수도 있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믿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날 믿으라 소리가 아니라 저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리딩만큼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 의견을 섞지 않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10월 중반쯤 지나면 그때 국민들이 행복해져요. 편안해지고 즐거운 일도 좀 있고 그리고 도움도 받게 돼요. 누군가와 손을 잡는 일도 좀 생겨요. 초반이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후반에 가면은 그런 대로 조금씩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외교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작은 나라이지만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우리나라가. 커지고 외교도 굉장히 확대를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10월달 초반만 좀 넘어가면은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무조건 의지하는 일방 외교, 중국의 모든 물건을 다 부탁하고 팔아먹는 일방 수출입, 미국과 하는 수출입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변화를 해야 돼요.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 잘 팔아먹으니까 미국에 가서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데 돈을 조금 덜 번다 생각하면 돼요. 마음을 비우고 담대하게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다. 정주영 회장이 소를 한 마리 팔아서 쌀 한 가마를 팔아왔다든지 그렇게 해서 세계 기업이 된 사람이에요. 세계 기업의 회장이 된 분이에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만큼 컸는데 응?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고 대담하게 그냥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10월달은 취얼리더로 할 거예요. 취얼리더 제가.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말라고 제가 취얼리더를 할 거예요. 아우 세상에 기도 안 차요. 거기 갇혀있던 분들 300명 우리나라 노동자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보통 이거는 인권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그냥 인종차별한 거예요. 인종차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톨이라는 그 여자가 니네를 신고한 게 아니고 히스패닉들인지라고 신고했다. 그럼 히스패닉들은 신고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인종차별이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면 히스패닉들은 막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지만 블랙락 진짜 조심해야 돼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블랙락을 연결시켜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연결시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촉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리딩도 좋지 않게 나왔어요. 제가 한미협상하러 갈 때 리딩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을 굉장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펼쳐지는 거 보세요. 카드가 그대로 맞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달 운세는 제가 중반쯤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무 안 좋은 일들 생기고 이러면. 10월달에 뜻하지 않게 어떤 수입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부가 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바람에. 약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좀 생겨요. 불안한 일도 좀 생길 수 있고 또 외교라기보다 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무역에 관련된 문제도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서. 아니면은 증권이 뭐 코스피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국힘당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뉴스가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달에 우리가 AI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린 에너지를 이런 방법으로 가져갈 것이다 하고 발표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하고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현명한 사람인 거 알지만 외교 쪽으로서는 아직까지 약간은 신참이죠 사실은.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조심조심해서. 10월 초가 굉장히 힘들었다면 10월 후반쯤 가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대성공을 거두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뭔가 꽉 막혀 있었던 일이 갑자기 탁 하고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막 고난의 행군을 한동안 해요. 그런데 무역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외교에 큰 성과를 거둔다든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지금 힘든 시기만 넘어가고 나면 굉장히 괜찮아질 거예요. 다른 데서 투자가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다든지 뭔가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다든지 굉장히 좋아요. 법적인 문제도 많고 또 외교적인 문제도 많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한학자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막 지금 김명신도 그렇고 엄청 많이 마스크는 왜 쓰고 나와요? 자랑스럽게 마스크 쓰고 나면 우리가 얼굴을 몰라요? 아, 알겠어요 이제. 그걸 못 맞았잖아요 보탁스 주사를. 아유 기가 막혀서 진짜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난 그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마스크 쓰면 우리가 그 사람들 얼굴을 몰라요? 그 죄 지을 때는 그렇게 용감하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에서 죄를 다 저지르던 사람들이
왜 법정에 가고 처벌받는 순간만 오면 갑자기 숨어 들어가냐고요. 당당하게 하라고. 처벌받을 때도 그 죄 지을 때처럼 아주 당당하고 씩씩하게. 굉장히 어려운 사법적으로도 힘들고 절망하는 문제도 생기고 또 이 외교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서서히 새로운 어떤 경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들어온다든지 뭔가가 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갑자기 확 하고 상황이 변해서 외교도 성공하고 경제도 성공하고 올해 말쯤 가면은 다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번 더 볼게요. 윤석열이에요, 이거는. 윤석열일 수도 있고, excuse me, 윤석열일 수도 있고, 트럼프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도 이 카드예요. 윤석열도 이 카드고. 이건 심우정. 이거는 내란이에요. 내란이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내란이고, 누군가가 어느 세력이 뒤에서 내란 세력들이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예요. 못된 짓 꾸미고 있어요. 다른 식으로 내란을 한번 뒤집으려고 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조심해야 돼요. 10월 달에. 뭐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죠. 김건희 나왔죠? 아니에요. 이거 윤석열이고 김건희예요.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에요. 이거는 윤석열, 이거는 김건희예요. 왜 세 사람이 다 나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좋지 않은 일 생겨요. 큰 진실 터져나와요. 내란에 관련된 진실일 수도 있고, 김명신이가 계속 돈을 풀면서 못된 짓을 한 학자하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시끄럽고 어려워져요. 그리고 큰 진실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공격을 말도 못하게 받게 돼요. 왜 김건희, 윤석열, 문재인이 다 같이 한꺼번에 나왔을까? 잠깐만. 어쩌면은 내란에 관련됐던 문제들이 막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에 관련돼서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막 드러난다든지, 누군가가, 이건 특검인 것 같아요. 특검들이 다 스토리를 맞춰보는 것 같아요. 왜 김건희 특검이 있고 내란 특검이 있고 다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합쳐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 보던 블라인드 스팟을 특검이 맞춰보면서 이게 빠졌구나, 이걸 우리가 못 봤구나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장이 말도 못하게 강해질 거예요. 왜? 나라에 썩었다는, 썩을 대로 썩은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시끄럽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나 같은 사람을 자꾸 건드리죠. 그러니까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진실이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또 강제적으로 뭔가를 통제해보겠다, 억압해보겠다, 이렇게 해요. 갈등이 생겨요, 그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은 경랑의 파도 속에 휩싸여 있는 거랑 똑같아요. 경랑의 파도 속에 휩싸여서
안정이 안 되죠. 그렇지만 청소가 되기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우리는 클린 스테이스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접시처럼 그 더러운 음식이나 뭐나 쌓여있던 막 부엌에 들어가면 잔뜩 쌓여있고 어느 집에 청소하러 들어가면 막 구더기 기어나오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싹 청소를 지금 하는 도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향력을 많이 가진 종교 지도자라든지 제가 생각할 땐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합쳤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지들이 다 합쳐서 하진 않지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있는 행정부를 막 흔들어대겠죠. 극우들이. 이것은 그리고 국힘당하고 합쳐서 서로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살으려고. 김건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더 큰 진실들이 막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뭔가를 터뜨릴 수도 있고. 2025년도까지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계속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형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절대로 거기에 겁을 먹고 그냥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겠죠. 제가 방송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길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내란 세력들이 뒤에서 준동하고 있지 않다. 나오는 거 보세요. 한학자. 나오는 거 보세요. 내란 세력들이 제가 준동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느낌이 안 좋은데요. 준동하고 있지 않다. 근데 포기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그쪽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하려고는 하는데,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마지막으로 찔러보려고.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한 거지, 국가를 뒤집어 엎겠다든지, 이거 김건희 나오는 거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준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들여서 뭔가를 시끄럽게 하고는 있지만 내란을 일으켜서 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다만 이 세력들이 뭉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총공격해서 지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모든 시끄러운 일들, 이 엄청난 많은 사법부 재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시간도 굉장히 걸릴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사법부와 굉장히 싸워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요. 죽는 사람도 있고 누가 이게 문제가 생기네. 사건 생겨요. 큰 사건. 일 터져 나와요.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쉽게 딱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자리를 내려가요. 어떤 것은 완전히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대부분의
대부분의 특검은 성공을 하게 된다. 이건 질문이 너무 많아지는데 제가 라이브 하면서 해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대부분의 특검은 성공을 거둔다. 이분들도 장애가 많지만 이거 보세요. 김건희 문제 이거 김명신. 대부분 특검은 성공을 거둔다. 반반이에요. 이거는 성공을 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대부분은 다 성공해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고비는 넘기지만 거의 다 대부분은 시간 좀 가고 나면 큰 성공을 거둔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김건희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잠시 동안 발이 묶인다든지 잘못 길을 간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끝에 가서는 대성공을 거둔다. 제가 라이브 할 때 더 길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10월달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